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밤에 잠을 설칩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58세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32년째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저 역시 3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제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55세 되던 해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환자가 되는구나. 그의 종합검진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혈당 115, 당뇨 전 단계, 콜레스테롤 수치도 경계선, 혈압약 처방을 권유받았습니다. 동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이제 관리 좀 해야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환자들한테 평생 약을 처방했는데 이제 나도 약을 먹어야 하나? 이게 내 노후의 시작인가? 그때 우연히 만난 한 환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진료 기록을 보니 87세.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선생님. 저 요즘 매일 한강 산책로 걷고 다녀요. 저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20년 넘게 저희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기록을 쭉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지난 15년간 약 처방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무릎이나 허리는요? 아유, 저 괜찮아요. 60대 때는 이것저것 아팠는데 70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보통은 나이 들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데 이분은 반대였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뭡니까? 특별히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있으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있긴 해요. 생강이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생강? 그 흔한 생강이요? 하지만 환자분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저 65살 때까지 약 달고 살았어요. 관절염, 위염, 혈압약까지. 그때 시장 아는 언니가 알려줬어요. 매일 아침 생강 쪄 먹으라고.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이 덜 아픈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위도 괜찮아지고 지금은 20년째 하루도 안 빠뜨리고 먹어요. 그날 진료를 마치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약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다른 비결이 있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했던 환자 중에서 80세 이상이면서 건강하신 분들의 차트를 전부 꺼내봤습니다. 총 127명.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83명, 약 65%가 생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차로 끓여 드시는 분, 절여 드시는 분,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매일 꾸준히였습니다. 저는 의학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대에서 배웠던 것, 병원에서 실천했던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2022년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매일 찐 생강을 섭취했고 B그룹은 일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20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만성 염증 수치가 평균 19% 감소했습니다. 관절 통증 점수는 42% 개선됐습니다. 면역 세포 활성도는 26% 증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해보자. 직접 경험해보자. 50대 후반 의사가 생강을 먹기 시작한 후 일어난 일. 3년 전 가을부터 저는 매일 아침 생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생강 1kg을 사서 쪄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조각씩 먹었습니다. 첫 주는 솔직히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2주째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한 달째 확실히 달랐습니다. 병원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진료하다가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나던 뚝 소리가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예전엔 밤에 2~3번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잡니다. 지금은 3년째입니다. 저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생강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환자분들께도 권합니다. 특히 관절이 아프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까요? 여러분, 왜 하필 생강일까요? 저는 의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입니다. 그런데 생강을 찌면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쇼가올이 바로 핵심입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3가지 점에서 뛰어납니다. 첫째, 항염 효과가 10배 이상 강합니다.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둘째, 몸속 흡수율이 3배 높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셋째, 매운맛이 줄어들어 위장 자극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생으로 먹지 않고 꼭 쪄서, 말려서, 차로 끓여서 먹었던 겁니다. 과학이 전통의 지혜를 증명한 셈입니다. 생강이 60대 이후 몸에 주는 6가지 선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요? 첫 번째,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60대 넘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관절 통증을 겪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이건 관절 주변의 미세한 염증 때문입니다. 생강이 쇼가올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소염 진통제처럼 즉각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통증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개월 먹고 나니까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파요. 손주 안아주는 게 이제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 손발의 냉증을 개선합니다. 여러분, 요즘 손발이 차갑지 않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발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잠을 설치진 않으신가요? 이건 말초 혈액순환이 나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특히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의 순환을 돕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겨울마다 전기장판 켜고 잤는데 올해는 안 켜도 발이 따뜻해요. 세 번째,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공복 혈당이 100 넘어가면 걱정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생강은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혈액 속의 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단계 환자들이 12주간 찐 생강을 먹은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13 감소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니까 약만큼 극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네 번째,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합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됩니다.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합니다. 트림이 자주 나옵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담즙 분비를 늘려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생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40년 넘게 위장약을 드셨는데 생강을 먹고 나서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을 높입니다. 60대 넘으면 감기 한 번 걸려도 회복이 느립니다.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됩니다. 면역 세포의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백혈구와 NK 세포의 활성을 높입니다. NK 세포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입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먹는 노인 그룹이 감기 발병률이 38% 낮았습니다. 여섯 번째, 뇌 건강을 지킵니다. 이건 최근에 밝혀진 놀라운 효과입니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의 인지 기능 점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7% 높았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줄어들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3년 동안 해온 방법입니다. 1단계는 좋은 생강 고르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생강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뭘 골라야 할까요? 껍질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물렁하면 안 됩니다. 무게가 묵직한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국산을 권합니다. 수입산은 방부 처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00g 정도 사세요. 2주 정도 쓸 양입니다. 2단계는 깨끗이 씻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강은 흙 속에서 자라니까 세척을 잘해야 합니다. 큰 볼에 물을 받고 베이킹소다 1큰술을 넣습니다. 생강을 넣고 10분간 담가둡니다. 그 다음 칫솔로 틈새를 문질러 흙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쓰는 게 좋습니다. 3단계는 찌는 것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깨끗이 씻은 생강을 찜기에 올립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20분간 찝니다. 왜 20분일까요? 15분은 너무 짧습니다. 쇼가올로의 전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5분은 너무 깁니다.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20분이 딱입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최적 시간입니다. 20분 후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 5분간 식힙니다. 생강색이 약간 노랗게 변하면 성공입니다. 4단계는 썰고 보관하기입니다. 식힌 생강을 2에서 3mm 두께로 얇게 썹니다. 너무 두꺼우면 씹기 힘들고 너무 얇으면 부서집니다. 보관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주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고, 방법 2는 한 끼 분량씩 랩에 싸서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한 주일치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언제 먹을까? 절대로 공복에 먹지 마세요. 생강이 매운 성분이 빈속의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 2030분입니다. 음식이 위를 보호해주는 상태에서 생강을 먹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식사하고 8시쯤 생강을 먹습니다.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까? 하루 두세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과다 섭취하면 열이 오르고 입안이 마를 수 있습니다. 두세 조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지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은 그냥 씹어 먹기입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달콤한 맛이 납니다. 방법 2는 생강차로 만들기입니다. 찐 생강 두세 조각에 뜨거운 물을 부어 5분간 우립니다. 방법 3은 꿀에 재워 먹기입니다. 생강 위에 꿀을 살짝 발라 먹으면 맛이 부드럽습니다. 저는 주로 그냥 씹어 먹습니다. 출근 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씹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생강을 먹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효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담석이 있는 분.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석이 있다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 생강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만 소량 드세요. 넷째, 열이 많은 체질.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은 생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김순옥 씨는 1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상태는 이랬습니다. 공복혈당 118로 당뇨 전 단계였으며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 힘드셨고 손발 냉증으로 밤에 자주 깨셨으며 소화불량으로 식사 후 늘 더부룩했고 한 달 병원비 평균 1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순옥 씨에게 생강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3조각씩 드세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나요. 3개월 후 김순옥 씨가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만큼 뻣뻣하지 않아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공복혈당이 118에서 106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드세요. 6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 6개월 후 변화는 더 뚜렷했습니다. 공복혈당 99로 정상 범위셨고 무릎 통증 70% 감소했으며 수족냉증 거의 사라지셨고 소화 문제 해결되었으며 한 달 병원비 평균 3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1년 후 김순옥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생강 하나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손주들 놀이터에 데려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무릎이 아프지 않으니까 활동하는 게 즐거워요. 병원비도 줄었고 약도 줄었어요. 김순옥 씨는 지금도 매일 생강을 드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권하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8세 의사입니다. 32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수천 가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매일의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요. 생강은 비싸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1kg에 5,000원입니다. 한 달치입니다. 영양제 한 통 값도 안 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찌고 썰고 보관하는 시간입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 두세 조각 씹어 먹으면 됩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A 약봉지를 들고 병원을 오가며 무릎이 아파 외출도 두려운 모습. B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여행을 다니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십시오. 생강을 사십시오. 집에 와서 쪄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3조각씩 드십시오. 단 한 가지 약속만 해 주십시오.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최소 3개월은 드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요. 지금 댓글로 약속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생강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가서 생강 사겠습니다. 이 한 줄의 약속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관절이 아프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거나 손발이 차다고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계속 복용하십시오.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약과 함께 병행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생강 한 조각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노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